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도메인에서 이렇게만 알려져 있어서 이 타이틀 떼고 인터넷 비즈니스 전반적인 걸 다 하는 종합 서비스 업체로 알려졌으면 한다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알려진 상황이죠. 지금. 구독 꾹, 좋아요 꾹,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가비아란 그럼 무슨 클라우드 사업 하냐. 사실 시작은 도메인 판매, 호스팅 판매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큽니다. 이쪽 합계 매출 보면 이쪽에 2배를 해버리면 앞자리 136이 돼버리는데 클라우드 매출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랑 IT 서비스 이쪽 부분 매출이 다른 IX, IDC 이거는 인터넷을 외국이랑 연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서비스보다 많이 나오죠. 전체 합계 매출도 이걸 2배 하면은 작년 매출보다 더 늘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가 가비아랑 이제 지분이 엮인 회사들 중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엮인 회사들에서 매출이 많이 나와요. 뭐 한국정보인증이나 엠러나 이런 게 삼성 SDS랑 이제 지분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여서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매출 비중이 많이 나온다. 이거는 특정 고객이 딱딱 정해져 있고 엄청 다양하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비아는 어느 한 고객이 매출의 10%를 차지하진 않으니까 엄청 여러 고객, 다양한 고객층을 다 잡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5% 이상 주주 보면 김홍국 이분이 대표이사고요. 거의 이 지분 20% 가까이 가지고 있고 피델리티 헤지펀드 기관 투자자죠. 이 기관이 또 지분을 거의 10%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주받은 계약들 보면 땡땡.kr 이 부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는 건데 KR로 끝나는 건 한국 사이트인 거죠. 땡땡.com이나 .net으로 끝나는 건 그거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베리사인에서 주는 거고 가비아에서는 아프리카는 컴이지만 만약 아프리카.kr 이렇게 해놨다면 그 아프리카 부분은 이제 가비아에서 주는 거고 KR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여기서 부여해줍니다. 그러면 땡땡.kr로 끝나는 사이트가 한국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다. 이거는 김띵co.kr 이런 사이트가 뭐 미국에서도 볼 수 있다. 이거는 여기 아이칸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KR을 주고 이거를 국제 도메인 레지스트라 국제 도메인 등록 기관인 아이칸이라는 데 또 등록을 해놔야 전 세계에서 그 아이칸에 등록된 국가들이 그 사이트를 접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com, .net 아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KR을 부여해줬다면 이제 아프리카TV.com 이잖아요. 다음은 NET죠. 이거는 한국진흥원에서 부여해주는 게 아니고 베리사인에서 이 .com, .net을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베리사인도 결국에 어디에 등록해야 돼요? 그 베리사인에서 아이칸이라는 기관에 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블룸버그 같은 것도 보면 블룸버그.com 한국에서도 블룸버그 접속이 되는 거죠. 이게 원래 미국 회사인데 그쵸? 8개 도메인 등록 업체 중에서 관심도 1위를 차지 원래는 가비아 이전에 후이즈가 유명했었고 저도 예전에 사이트 만들었다가 지금 폐쇄했는데 그거 쓸 때 후이즈 도메인 거 1년 단위로 샀어가지고 다행히 후이즈 계약도 해지하고 더 이상 돈 안 날리고 폐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비아가 사람들의 관심도 확 끌어버린다는 건데 그런 이유가 뭐냐? 얘네가 한글 도메인을 처음 만든 데다. 근데 지금 히즈나 카페24도 한글 도메인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이 김홍국 대표 인터뷰한 내용도 있는데 가비아라는 회사는 한글로 쓰여진 도메인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좀 많이 알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도 본인 자취방에서 창업했다 그런 것처럼 본인이 좀 코딩 할 줄 알고 이러면은 인터넷 사업 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분야여서 본인도 처음에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인터넷 뉴스 사이트도 만들고 도메인 판매도 했던 건데 생각보다 부가사업으로 했던 도메인 판매가 수익이 좋았어가지고 부가사업이 커서 그걸로 가비아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가비아가 알려진 부문은 도메인에서 호스팅 회사로 알려졌는데 그리고 상장은 2005년쯤에 됐었고요. 매년 또 30%씩 매출 성장이 또 잘 됐었기 때문에 상장하고도 거의 눌림 없이 우상향 꾸준히 잘 해왔는데 성장을 이룬 비결로 단순히 고객에게 서비스만 제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사스 소프트웨어 같은 거 설치해주면은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방법까지 가비아
카비아 회사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다 무료 교육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고객 상담 서비스도 잘 돼 있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도메인회사 호스팅 업체 이렇게만 알려져 있어서 이 타이틀 떼고 인터넷 비즈니스 전반적인 걸 다 하는 종합 서비스 업체로 알려졌으면 한다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알려진 상황이죠. 지금 2022년에 많은 인사병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로는 KINX랑 엑스게이트 이런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엑스게이트는 방화벽이랑 VPN 같은 거 설치해주는 보안 소프트웨어 제공 회사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주 4일 근무제 앞서 나갔네. 이미 주 4일 근무제를 했었어. 대한민국 클라우드 사회 열린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한다고 하고 주민등록증 안 들고 다니는 사회 만들 거다 하면서 우리나라 완전 디지털 통합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마이데이터 공공 클라우드 사업 일부분으로 실현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바로 대출조회 되는 거 조회해볼 수 있는 게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밖에 없는데 내 급여 알아서 추적해가지고 근데 그 급여 내역들 이런 게 사실 공공 클라우드에 다 저장돼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개인정보가 그런 공공 클라우드에도 다 저장이 돼서 쓰일 텐데 근데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된다? 의료 기록 조회도 되고 또 취직할 때 이력 조작도 못하겠죠. 나의 경력, 취업 내역이 다 디지털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을 테니까 여기 조회하면 다 나의 경력 나오니까.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클라우드 사회 열리면서 효율성도 엄청 추가하겠다면서 지금 많은 사이트들 있잖아요. 홈택스, 국민연금 내는 사이트도 따로 있지, 민원24 따로 있지, 정부 사이트 여러 개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 통합시켜 버리겠대요.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동안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복지 신청은 복지로 이렇게 좀 분산된 사이트가 이제 한 번만 로그인하면 다 공공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00여 종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 통합한다 하니까. 그리고 AI가 앞으로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 미리 알려주고 추천한다. 저번에 종소세 신청을 놓쳐가지고 사후 신고했어요. 근데 미리 이런 거 AI가 일정 알려주면 까먹었던 것도 기억나고 알아서 기간 안에 하겠죠. 해당 어플 같은 거 깔아놓으면 AI가 알려주고 추천하게 해주겠죠. 혜택 알림이 서비스 제공하겠다. 정부는 2026년까지 수혜성 서비스 1,000개 넘는 혜택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 어떻게 된다? 이제 관공서 방문할 필요 없고 추가 첨부 서류 따로 제공할 필요 없다. 왜냐면 나에 대한 정보 클라우드에 다 저장돼 있으니까요. 알아서 AI가 클라우드 조회해가지고 필요한 서류 바로바로 첨부해가지고 따로 첨부 서류 사진 찍어서 보낼 필요도 없고 대기 시간도 필요 없고 부채가 칸막이 허문다. 이것도 뭐 아까 말했듯이 사이트들 다 통합한다 하니까요. 모든 서비스 한 곳에서 한 사이트에서 공공 데이터 활용 민간과 관공서가 함께 AI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거 보면 왜 클라우드인데 AI 국가 전략 산업이냐? 결국 클라우드에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한 클라우드 AI인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AI가 똑똑해지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모인 데이터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모인 그 데이터들 활용해서 AI 발전시키기도 되게 용이한 겁니다. 그래서 AI 기술까지 같이 육성시키겠다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료 부분도 확대하고 이러면은 그동안은 이제 뭐 건강검진 받고 이럴 때 앓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이런 거 굳이 수기로 체크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체크 안 해도 이제 병원에서 저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정기 검사 예약 이런 거 이제 알림이 서비스가 알림 띄워준다. 5일 다른 지 3개월 됐어요. 가셔야 됩니다. 민간형 소프트웨어 사스 활용 가능한 분야는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6년까지 1만 개 사스 기업 육성한다. 그러니까 사스는 쉽게 말해서 코딩 못하는 사람도 다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요. 쉽게 우리가 접하는 뭐 사이트 앱 이런 게 다 사스를 활용한 프로그램이고 개발자들이 활용하는 서버 공간, 코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는 이아스나 패스라 그랬죠.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AI 기술 크는 만큼 보안 산업도 커야죠. 가비아 클라우드 기획재정부 디지털 서비스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게 이게 2년 전입니다. 이아스 클라우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이아스 클라우드는 넷플릭스가 아마존 이아스 클라우드에다가 넷플릭스 영상을 올리는 것처럼 이아스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거의 공간만 대여해준다 이건데 근데 가비아가 당연히 이아스 클라우드부터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아스 클라우드 먼저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거고 지금은 가비아가 사스 클라우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 사내에다가 깔아주는 사내 메일, 사내 메신저는 이제 다 사스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가비아 클라우드 서비스 KT 네이버 이어서 세 번째로 정식 클라우드 서비스 국가 인증을 받은 거예요. 가비아 클라우드 제품 기본적인 서버 공간 제공하는 이아스 제품 있다며 이런 이아스 제품은 또 개발자들이 많이 활용한다 그랬죠. 일반인들은 이아스 클라우드 제공받아도 코딩을 못하니까 못 쓰고 사스는 그 클라우드를 활용한 앱이나 사이트 이런 걸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로 접속을 해서 들어가면 코딩 못하는 사용자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내 메신저가 사스 기반 클라우드 제품이 많죠. 하이웍스나 더존 비주얼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근데 대기업이면 또 삼성 SDS 거 쓰고 그럴 겁니다. 다스는 회사 컴퓨터가 데스크탑인데 회사 컴퓨터에 또 본인이 깔아놓은 프로그램, 공인인증서, 각종 데이터들 다 회사 컴퓨터에 있는데 집에 회사 컴퓨터 코드 뽑아서 가져올 수도 없고 노트북에서 회사 컴퓨터처럼 구현해가지고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다스 이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회사 컴퓨터가 맥인데 집에 컴퓨터 윈도우다. 이게 다스 클라우드 제품으로 집에 노트북이 윈도우여도 맥을 구현해서 회사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한다. 초기 구축 비용 없이 월 정액 서비스 이용 아까 보니까 월에 2,000원이라던데 그런 것도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가지고 쓰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하이웍스 이게 이제 기업에서 쓰는 메신저입니다. 매출액이 이 부분에서만 매년 10억 원씩 늘었고 2021년 넘어갈 때 2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 매출액. 메신저뿐만 아니라 근태 관리, 출근했니, 출첵하는 거, 화생회의 시스템, 기업 메일 시스템 이런 거 다 여기 하이웍스 앱 안에 들어있는 거죠. 2017년 이래로 계속해서 국내 그룹웨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룹웨어라 하면은 사내 메신저 사내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되고 2017년 이래로 진짜 계속이에요. 올해도 계속 6, 7년 계속 사내 메신저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또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미 공공클라우드 권한 3차 사업 수주를 따낸 상황이어서 이 사업 자체가 1년짜리 사업이 아니고 최소 2026년까지는 정부가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하이웍스 메일입니다. 하이웍스 메신저 여기 보면 근무 체크란 있어요. 출근 전 국내 그룹웨어 시장 점유율 1위 직장용 메신저로는 이게 제일 많이 쓰이네요. 그 다음이 더존 비주온이고요. 기업 사내 메일 시장도 20% 국내 공용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매년 18% 이상 오르는 게 기대가 됩니다. 매년 18% 이상이면은 AI 반도체가 매년 20% 좀 넘거든요.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그 정도 급에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그 국내가 또 정부 주도로 공용 클라우드 한다 하니까 그걸 안 한다 하면은 이렇게 클 거를 예상 못 하는데 그럼 정부가 어떻게 키우려고 하고 있냐. 정부가 원래는 정부 차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왔다면은 이제는 민간에게 좀 위탁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안이 지금 신경 쓰이는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설치한 인프라를 빌려서 민간이 운영해라. 이렇게 민간에게 클라우드 사업 맡긴다 이거죠. 민간 클라우드에게 맡기면 좋은 게 민간 클라우드 기업들을 많이 양성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게 24일 기사가 나오고 25일 날 대구센터에서 간담회 개최할 때 9개 기업만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 웬만한 좀 네임드 대기업들 KT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가비아, NH 클라우드, 스마일서브, 삼성 SDS, 더존 비주온, LG 헬로비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LG, 카카오, 삼성, NHN, KT는 다 계열사 있는 엄청 대기업인데 거기 중에 중견이 가비아, 더존 비주온, 스마일서브 그래서 여기에 같이 들어간 얘네들이 좀 자랑스럽네요. 재무 정보 가가지고 재무 분석 들어가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투자 지표 들어가면 영업이익률도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17%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워낙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원자재가 안 되니까 10% 넘는 기업 많다 그러는데 20% 가까이 되는데 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률도 많이 나오네요. 예전보다 많이 증가했네요. ROE가 20% 가까이 나오네요. 컨센서스 안 나오는 게 좀 아쉽지만 소형주는 컨센서스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부채 비율 이런 것도 부채 비율이 100% 안 됐어요. 현금도 많더라고요. 재무 이렇게 봤는데